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네요. 그치만 요즘 주식시장을 보면 설 명절을 즐겁게만 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같은 심정일 거예요. 요즘 주식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든 모든 자산 시장이 폭락하고 있죠. 제 계좌도 정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투자 중인 ETF들은 기존의 수익률을 전부 반납하고 매수 평균 단가까지 하락했는데요. 이 외에 제가 투자해 두었던 국내 주식들은 바닥이 어딘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25일 화요일,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2.5% 넘게 하락하며 2700선 부근까지 내려왔고 코스닥도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25일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이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 무너졌죠. 오늘 이렇게 시장이 무너진 것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긴축 우려, FOMC 회의 경계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긴장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한 대형주 매물출회에 따른 반대 매매로 인해서 하락폭을 이렇게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뉴스를 보면 증시에 악재로 작용되는 뉴스들만 연일 쏟아지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는 공포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공포심을 지수로 표현해 놓은 VIX 지수도 연일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VIX 지수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지수는 시장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죠.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발표를 과연 진행할까? 부터 시작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정말 전쟁을 할까 말까? 이와 같은 국제적인 정세까지 모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VIX 지수는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 수치는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변동성이 높은 것은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이런 큰 변동성은 투자자들에게 공포를 주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내려가거나 상승하는 시장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공포가 없지만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이 주식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급락하는 장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고 그만큼 공포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실제로 VIX 지수 차트와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2020년 3월 코로나발 경제위기 때 공포지수가 엄청나게 급등했던 것을 볼 수 있죠. VIX 지수가 상승하니 미국 증시를 포함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모두 무너졌었습니다. VIX 지수와 주가는 상반관계에 있어서 반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도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지수인데요. 우리가 통상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부르는 이 지수는 CNN 머니에서 만들고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7가지 지표를 종합해서 현재 시장이 낙관적인지 비관적인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숫자가 0에 가까워질수록 시장의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에 가까워질수록 탐욕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이 지수를 보면서 15에서 20 이하면 시장이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곧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을 대비해야 할 시그널이 된다고 하고 평균 70에서 80 이상이면 사람들의 탐욕이 넘치는 시기로서 곧 상승장을 끝내고 하락장을 대비해야 하는 시그널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날짜 기준에 25일 기준에 공포와 탐욕 지수는 41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장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지수는 투자할 때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되시고 이 지수를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겠죠. 이 지수대로 투자하고 100% 맞아 떨어졌다면 저도 벌써 부자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지표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고 아직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멘탈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 투자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이 하락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느 지점까지 하락할지
맞추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투자의 대가들, 전문가들은 아직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고 미국의 닷컴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했던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도 미국 증시가 향후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작년 팬데믹 이후 미국 증시에 심각한 슈퍼버블이 생겼다면서 이 슈퍼버블이 터질 경우 S&P 500 지수가 향후 45%까지 폭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 그랜섬은 20년 말에서 21년 초에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미친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 거품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증시는 2021년 12월까지 연일 사상치를 기록하며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었죠. 이런 월가의 전설도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고 맞추기란 정말 어렵고 심지어는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고 예측하는 게 가능할까요? 정말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 공포가 만연해 있는 시장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한 현황입니다. 저는 24일 월요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24주,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26주,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27주를 추가로 매수하였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약 40만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약 30만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약 30만원, 총 100만원을 추가 매수한 것이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고점 대비 약 20.6%가 하락한 가격인 16,450원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고점 대비 12.5% 하락한 가격인 11,710원에,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고점 대비 14.2% 하락한 가격인 11,130원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 매수를 진행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하락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추가 매수를 진행한 것입니다. 모든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지금 이 시기에, 불확실한 시기에 전부 추가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 제 멘탈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제가 24일 매수했을 때 당시에 미국 나스닥, S&P 500 지수 선물은 약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매수를 결정했던 이유이기도 하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25일 새벽 시간이었죠. 미국 시장은 전체 지수가 모두 약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 미국 시장이 약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내심 25일 오늘 우리나라 증시와 ETF도 반등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5일 주식시장이 개장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급격하게 빠지면서 국내 주식들이 무너지고 제가 투자한 ETF들도 약반등하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제가 추가 매수를 진행한 가격보다 조금 더 하락하였습니다. 지난밤 미국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마감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를 추종하는 이 ETF들이 과연 왜 하락한 걸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장되는 시간에는 미국의 선물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매수한 이유 중 하나가 미국 선물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고 하였죠. 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선물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ETF들도 그 선물시장의 영향을 받아 함께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 제가 추가 매수한 가격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마감하게 되었죠. 여러분,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진행해보지 못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투자하면서 제대로 된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다시피 하였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한 2020년도 중반부터는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증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국내 주식 종목들에 제 소중한 투자금을 넣어 남들이 벌 때도 벌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ETF란 좋은 투자처를 발견했고 2021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투자 중입니다. ETF를 공부해보고 개별 종목들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 주식시장의 위대함과 거대함,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온 과거의 역사들을 알게 되면서 제 소중한 돈이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투자 중인 ETF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고, 그 어떤 개별 종목들보다도 훨씬 안전하고 꾸준한 수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투자의 대가 중에 지금 시장에 가장 와닿는 명언을 남기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투자의 대가 존 템플런인데요. 이분이 남기신 명언입니다. 시장의 패닉에 절대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팔아야 할 시점은 시장이 추락하기 이전이니 추락한 다음이 아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저가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원칙은 투자자들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주가가 높을 때는 주식에 대한 수요가 많고, 주가가 낮을 때는 수요가 적다.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뒤로 물러서고 자신감을 잃게 된다. 어느 순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때 더 이상의 증시 붕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 군중의 움직임에 역행해서 행동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주식을 팔 때, 또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보일 때 사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번 하락장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시장에 공포가 만연해 있을 때, 증시가 무너지고 모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하라고 말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해봤지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하고 제 투자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제가 결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주저하지 않고 공포를 이겨내서 매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마인드로 열심히 주워 담아 보겠습니다. 추후에 결과가 어떻든 결과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신규로 마켓 진입 타이밍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고 평균 단가를 낮춰야 하는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증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결국에 미국 증시와 우리가 투자 중인 이 ETF들은 고점을 다시 넘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버텨내서 이번 하락장을 이용해서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제나 응원하고 항상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